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동규 씨가 이재명에 대한 폭로를 계속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됐거나 이런 것들은 워낙에 복잡하기도 하고 지금 뭐 안 건드리는 분야가 없다 보니까 뭐 세상 천재 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에 나왔던 범죄 혐의, 특히나 이제 뭐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 혐의, 이거에 진짜 총망라하는 게 이제 이재명이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국회의원들 새로 이제 뽑고 했었을 때 교육 같은 걸 시킬 때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이재명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 공부를 시키더라도 아, 내가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저지르게 됐을 때는 평생 동안 내가 구속이 돼 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공부가 될 정도로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백서만 있으면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유동규 씨가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폭로의 내용들도 이제는 좀 뭔가 뭐 범죄 혐의에 대한 거야 워낙에 이제 뭐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좀 내용들을 얘기해 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딱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재명 하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였습니까? 뭐 이것도 좀 제 입에 담기가 좀 뭐 좀 더럽긴 한데 이제 뭐 김현지 씨와 관련된 내용들 뭐 이제 뭐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지랑 뭐 그런 관계였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지난 대선에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선뿐만 아니라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거론이 됐던 게 김현지 전에 있던 게 김부선 씨였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두 분이 또 이름이 다 송 씨와 김 씨로 똑같은데 뭐 어쨌거나 그 김부선 씨에 대해 가지고 도대체 진실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건데 드디어 유동규 씨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사가 나온 건 이거죠. 이재명이 분명히 옥수동에 갔었다라고 이제 유동규 씨가 얘기를 했고 옥수동이 이제 김부선 씨가 살고 있던 곳이었고 이재명 측에서는 그냥 개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이제 선을 긋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유동규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그냥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취급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세부적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유동규 씨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누가 시청자가 질문을 한 거죠. 김부선에 대해서. 그래서 안 그래도 자기도 물어봤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김부선 문제로 뭐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거를 왜 가만히 놔둬야 되냐? 김부선을 좀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난리가 났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두냐?라고 이제 질문했더니만 이재명이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얘기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재명의 그 성격을 생각해 보면은 진작에 이제 뭐 김부선에 대해 가지고 뭐 고소라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흔히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뭐 드럼통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비판했다가는 드럼통에서 발견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진짜로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뭐 드럼통에서 발견이 될 만한 그런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그 워낙에 폭로의 수위가 세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답답해가지고 유동규 씨가 이재명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진상한테 이제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정진상한테도 고소하자. 이거 좀 김부선 씨 정리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만 정진상이가 이상하게 야, 고소하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명예나 훼손이 되지. 그리고 또 고소가 되면 한참 시간이 걸릴 거 아니냐. 오히려 이슈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면서 피했다는 거예요. 더더욱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이재명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정진상까지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하니까 유동규 씨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중에 재차 이제 이재명한테 또 물어본 겁니다. 아니 선거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도저히 자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솔직하게 뭔 일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뭐 장비 같은 역할로서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나도 뭔 내용인지를 알고 있어야 그래야지 뭐 방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뭔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재명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아 남자가 약간 그렇게 뭐 호기심 정도는 느낀 적이 있지. 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호기심을 느꼈다, 호감을 느꼈다. 요 정도까지만 이제 이재명이 유동규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실토한 거나 다름 없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유동규 씨한테 내가 김부선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 적이 있다. 호기심을 느낀 적도 있다. 그것도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했던 얘기가 아니라 김부선 씨가 무슨 뭐 그런 어떤 뭐 관계가 있었다. 내연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와중에 이재명이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제가 보기엔 사실상 뭐 실토한 거나 다름없어 보이거든요. 유동규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심지어 유동규 씨가 하는 얘기가 차를 타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김부선 씨의 자택이 있는 옥수동까지도 갔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는 지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너무 상세한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어낸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을 게 아니라 유동규 씨를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뭐 이 얘기가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유동규 씨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고소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게나 사사건건 자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게 있으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재명 측에서 왜 이거를 가만히 둘까? 그것도 제가 보기엔 사실 뭐 약간 진실이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원래 이제 이 김부선 씨와 이재명 둘 사이에 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썸씽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꽤 옛날부터 나왔어요. 2010년도부터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묻혔고 뭐 계속 드러나고 묻히고 이렇게 됐었냐면은 2010년도에도 김부선 씨가 한번 얘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게 흐지부지가 됐습니다. 김부선 씨 본인 스스로가 좀 흐지부지하게끔 내버려 뒀었죠.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했다가 흐지부지가 됐습니다. 그때도 김부선 씨가 이제 뭐 그렇게 내버려 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김부선 씨가 나와가지고 본인 스스로 뭐라고 했냐? 이번이 세 번째다. 자기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이 세 번째다. 더 이상 내가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이게 거짓이라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고 당장 구속이 돼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측에서 김부선 씨를 이거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죠. 왜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진짜 뭐 너무 치명적인 얘기잖아요. 도덕적으로 이렇게나 치명적인 얘기에 대해 가지고 왜 도대체 이재명 측에서 가만히 놔둘까? 글쎄요, 뭐 진실이기 때문에 괜히 뭐 이게 명예훼손 같은 거로 걸었다가 뭐 이준석 걸 날까봐 그래가지고 못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도 어때요? 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일 처음 이제 그런 접대와 관련된 거를 폭로를 했었을 때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걸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허위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 무고죄로 또 고소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처벌을 받게 생기는 와중이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이도 이준석이랑 이재명 또 이름도 또 둘이 비슷하잖아요. JM, JS 해가지고 합치면 이제 JMS가 되는데 뭐 어쨌거나 이름도 비슷한 이준석을 보면서 야 나도 저 꼴이 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고소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 이걸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 같아요. 유동규를 왜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김부선 씨를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고소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뭔가 둘 사이에 그게 뭐 내연이 됐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좋지 않은 부적절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